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지난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참 화창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햇살이 비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보험 문제 처리하거나 또 계속해서 보상 또 어렵게 지금 사업장을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 조금 더 이런 정보를 아시는 우리 브라이언 킴 집사님과 존 킴 집사님이 먼저 자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 강의를 두 분께서 정말 성실히 신실하게 해주셨는데 그 팀이 지금 이 한파를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90% 이상 아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미싱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다 듣지 못했는데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먼저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도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절대 시험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했습니다. 꼭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 계속되는 이 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 집사입니다. 저는 Property and Casualty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지난주 날씨가 많이 춥고 한파나 수도관 동파로 피해를 입으셨다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집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홈오너 인슈런스, 집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가 있으셨다면 렌털스 인슈런스, 테넌트 인슈런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비즈니스에 피해가 있으셨다면 비즈니스 인슈런스가 있으시고 어떤 것을 커버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텍사스 지역을 며칠 전에 피마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무보험자 또 보험이 범위 이내로 너무 작게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험이 있으신 분이 같은 클레임을 그쪽에 또 재난 보조금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신지 확인해보고, 보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셔서 보상 요청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 만약에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피마하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마하고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장킨 집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수도관 동파 또는 정전 이런 걸로 피해가 있으셨다. 피지컬 데미지, 만약에 어디가 부서졌거나 동파로 인해서 물이 샜거나 이런 피해가 있으셨다. 그러면은 일단 집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클레임이 많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살펴보고 클레임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는 그 사고가 있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데미지를 입은 곳이, 피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처리를 하시고 보험 클레임을 진행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실 일은 제가 볼 때 이제 사고 현장을 보존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벌써 그 정도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사고 현장이 아직까지 그냥 두셨다면은 일단 사진을 찍으시고 비디오를 찍으시고 충분히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나와서 볼 때까지 그 현장이 그렇게 보존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나 비디오로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피해 재난 이 피해 클레임을 요청하고 받아야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부분이 커버되고 어떤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지 또 디덕터블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디덕터블은 뭐 다 아시겠지만 차보험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사고가 있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포션입니다. 보통 집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낮게는 500불 또 1000불 많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 커버리지의 1% 그래서 2000불, 3000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클레임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클레임을 진행하고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2,500불인데 디덕트블이 2,500불이다. 그러면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클레임만 들어가고 보상은 못 받고 나중에 내 보험 기록에 남게 돼서 보험료를 나중에 산출받으실 때 5년간에는 이제 계속 기록으로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커버되고 얼마를 커버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클레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이 단어들이나 커버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팔리시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에이전트와 통화를 하셔서 이제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얼마의 디덕트블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대부분 큰 보험사들은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을 이렇게 붙여서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한국어 통역 필요하시면은 코리안 인터프레터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연결 받으셔서 클레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임을 진행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클레임이 이제 지금 파이프가 터져서 클레임을 받는 부분은 워럴 데미지입니다. 이거는 홍수도 아니고 또 물이 하수구가 역류되는 워럴 백업도 아니고 파이프가 터져서 내 물건 그다음에 내 프로퍼리에 피해를 입은 워럴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정확하게 갑작스런 그러니까 내가 집을 뭐 비워두고 그런 게 아니라 집 갑작스런 추위로 인해서 파이프가 터져서 이제 이런 워러 데미지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클레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렇게 클레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게 커버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파이프 자체를 수리하는데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건 얼마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 돈이 많이 드는 거는 그 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뜯고 벌써 물로 이제 피해가 입은 벽을 다시 공사하고 혹은 또 실링을 다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카펫이나 플로어가 데미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말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로 바꿀 때 그 비용 그리고 내 개인 물건들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받는 것도 집을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내가 호텔이나 다른 숙박 비용을 이용해야 될 때 그 숙박 비용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아이템별로 어떤 물건이 데미지를 입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했는지 그리고 또 급하게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잘 받아 놓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머가 왔는데 이거는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보험회사하고 이거를 이렇게 상의하고 진행된 상황이 안 되다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플러머한테 스테이먼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스테이먼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놓으시고 클레임이 접수가 되고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제 수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수리를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리를 시작하시고 나시면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끔 전화가 와서 사진하고 비디오를 봤는데 이 정도로 셀을 하자 그리고선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선 이제 셀을 한다 그러면은 전화를 녹음하겠다 허락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15,000불에 셀을 하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셀을 한번 하고 나시면은 클레임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리가 끝나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지 않았다 생각되면 절대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돼도 세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데미지가 충분하게 수리를 하다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를 하지 마시고, 또 플러밍 업체들이 이런 플러밍 업체를 포함해서 많은 시공업체들이 이런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많이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클레임을 진행해 주겠다 하시고 그쪽에서 세르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번거로우셔도 직접 하나하나 수리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충분하게 이렇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시면 집보험에 뭐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집보험들도 있어요. 뭐 500불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에이전트하고 만약에 피해가 있으셨다 그러면 모든 피해를 보험사하고 에이전트한테 알리시고 어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입자 보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렌트를 하고 계시거나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하시는 경우 만약에 워터 파이프가 이제 수도관 동파로 피해를 입으셨다 하면은 건물에 관한 부분,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은 뭐 이제 그 랜드로드에서 측에서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새롭게 수리해 줄 텐데 이제 피해를 입은 내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피해로 인해서 집에서 못 살게 됐고 한동안 어딘가에 나가서 호텔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지고 계신 렌털스 인슈런스, 테넌트 인슈런스로 보상이 됩니다. 리밋이 있는데요. 한번 팔리시에 보시면은 내 물건의 경우에는 퍼스널 프로퍼티라는 리밋으로 보통 25,000불, 뭐 15,000불, 30,000불 이렇게 나와 있고요. loss of use 이게 이제 호텔 비용이나 숙박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주 작은 클레임인 경우에는 여기도 디덕티블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불 피해가 있다. 그러면 내 디덕티블이 얼마인지 알고 이것도 클레임을 하시면 좋고요. 또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카메라를 새로 사는 액수를 주는 보험도 있지만 예전에 샀을 때 가격을 주는 보험이 있어서 어떨 때는 또 클레임만 하고 많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피해가 있으신지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고 보상을 테넌트라도 내 집이 아니라도 충분히 내 물건하고 그런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내 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에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테넌트 인슈런스의 라이빌리티 리밋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클레임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게 아파트다 그러면은 랜드로드에서 벌써 매스터 보험으로 다 그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좀 걱정하고 계시다 그러시면은 또 그런 라이빌리티 리밋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보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수도관 동파로 많이 피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즈니스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그 보험에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전트하고 이 부분에 상담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이 정전으로 인해서 스포일 됐을 때, 상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이 정전이 돼서 상했다. 그래서 3,000불의 피해가 있다. 그럼 영수증만 제출하시면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 이제 몇 주 후면은 아마 유틸리티 컴퍼니, 전기회사 이런 데서 편지를 줄 겁니다. 이게 이제 보험사에 줄 수 있는 편지인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그냥 전체적인 정전이었고 그래서 그런 증거 서류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비즈니스 인터럽션, 만약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동안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제너럴한 비즈니스 인슈런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보험을 사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인슈런스인데 한번 요것도 에이전트 분하고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확인을 해보셔서 내 비즈니스가 인트럽 됐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보험에 관해서는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에는 에이전트가 다 있으시고 또 보험회사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클레임을 하실 걸로 결정이 되시면 클레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에이전트보다는 클레임 어저스트가 정해져서 그 부분 성함하고 이제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텍사스는 3월, 4월 되면은 헤어 우박 시즌이 시작되는데 요번에도 디덕티블을 너무 이런 부분에 높게 잡아 놓으셔서 피해가 있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요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킴 집사입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랑 작은 스몰 비즈니스 프리스코에서 퓨어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많이 수고했고 지금 아마도 많은 퀘스천, 질문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브라이언 집사님이랑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 퓨어포기를 생각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드십과 어떤 비즈니스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라이언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현재 같은 거는 이제 비즈니스 서티피케이트하고 바인더가 있는데요. 그 서티피케이트를 자세히 보면 하이 레벨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property coverage가 있고 뭐 special content coverage가 있고 뭐 wind 뭐 personal property limit 얼마 있는지, 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진짜 이럴 때 굉장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 통역자 아니면 스페셜리스트한테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인슈런스 폴리시를 가장 이럴 때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같은 경우에는 퓨어포기에서 디덕터블가 1,000불이니까 저희는 equipment loss를 이번에 당했어요. 저희는 이 프리즈 통해서 우리 아이스 머신가 고장 났거든요. 이제 일렉트리컬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이렇게 라스가 됐는데 저희 아이스 머신은 2년 반 전에 샀습니다. 2,500불, 그 정도 이렇게 주고 샀는데 워런티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반 됐으니까 워런티로는 커버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디덕터블을 이렇게 보니까 1,000불이에요. 그래서 2,500불 그거를 이렇게 파일 클레임하면 저희는 1,500불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1,500불이라도 받는 게 좋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아이스 머신을 이제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스에는 현재는 뭐 property damage가 있으면 아주 제일 크겠죠. 뭐 water damage, 파이프가 터져서 이제 물이 여기 바닥에 다 샜으면 이제 이거 플로링 같은 거를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월에 이렇게 물이 터졌으면 현재 뭐 거의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워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드라이워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는 게 드라이워에서 물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따가 곰팡이 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드라이워를 전체를 다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녹음하면서 리코더 하고 최대한 좋은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roperty damage, water damage, equipment damage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장비를 한번 다 체크하는데요. Always make sure everything is dry. 이 아이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플러그이 아직도 물이 돼 있는지 frozen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 electrical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냉장고 같은 것도 make sure everything is, dry. Check your freezer, check your POS, check your computer. 이럴 때 다 기록해 놓고 혹시 if something is damaged, take pictures. You have to have evidence. 그래서 이제 영수증 있고 사진 찍고 이제 비디오 캡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여기 이제 링크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올려서 이제 여러 가지 equipment damage 있었으면 이제 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 템플릿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I would say tip is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어포기에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를 운영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스가 있죠. 근데 비즈니스 로스는 인슈런스에서 커버하는지 안 커버하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It's not 100% guaranteed. It's case by case. 그래서 그 인슈런스 있으면 좋은 케이스이지만 없는 케이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일 동안 장사를 못했는 거, what options do I have?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랜드로드랑 통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4일 동안 일을 못했다. 4일 동안 가게를 운영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rental abatement이 이제 렌트 크레딧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natural disaster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there's no way we could have operated. 그래서 그런 hardship letter 이따가 저희가 링크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런 템플릿들 하면서 이 랜드로드랑 이 디스커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랜드로드랑 디스커션 하면서 서로 what's fair 이런 거를 give and take 하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한 케이스는 이제 병원이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서 그 병원 안에서 운영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랜드로드랑 미팅을 빨리 잡아서 이제 랜드로드이 오케이, 여기서는 운영을 못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잠깐 임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를 negotiate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2달 동안 못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쪽에서는 임시로 했지만 솔직히 우리 여기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랑 똑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로스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maybe 2 months 정도는 우리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soft landing 할 수 있게끔 2 months 정도는 무료를 줄 수 있냐? 아니면 뭐 1 month 정도는 무료하고 1 month는 이따가 extension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다시 negotiate 하면서 서로 이제 랜드로드한테도 좋은 이렇게 뭐 리스 extension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 6개월 더 있겠다. 하지만 현재 이 시츄에이션에서 1달, 2달 무료를 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봐달라고 그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터하고 리스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제 브라이언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인포메이션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FEMA assistance, FEMA, 이제 Federal Emergency 이거 assistance가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이 disasterassistance.gov 여기 이제 스크린 쉐어를 이렇게 올리겠는데요. disasterassistance.gov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그 링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밖에 없습니다. It says if you are applying for both home and business disaster assistance, complete one registration. Here's what you'll need: social security number, annual household income, 뭐 contact information, insurance information, 그다음에 bank information. 그다음에 여기 FEMA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인슈런스 없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생각해 보면 제가 홈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 인슈런스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무조건 브라이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즈니스 아니면 홈 인슈런스로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없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이 FEMA로 이렇게 서플라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FEMA에서도 굉장히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밖에 없어요. Number 1, take photos of your damaged home and belongings. 사진을 찍어놓으라. Number 2, make a list. 그래서 여기 엑셀 템플릿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현재 그냥 use your own list, make a list of damaged items. Number 3, save yourself time. If you have insurance, you must file a claim with your insurance. 그래서 보험회사 있으면 먼저 스밋하라. 없으면 number 4, 여기 disasterassistance.gov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하라. 지금은 이제 그 proof of identification,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insurance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proof of occupancy. 제가 이 집, 이 apartment, 이 가게를 이렇게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만 확인 이 정도로 해서 지금은 아직도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더 받을 때
이제 다시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disasterassistant.gov 북마크 하시고 지금은 비즈니스 애드레스하고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은 아직도 다 업로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FEMA 사이트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일 급한 케이스, 이 residential, 홈 없어진 사람들, 아니면 홈에서 진짜 큰 disaster, 아니면 medical emergency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priority number 2 will be, home with personal property loss, and then probably priority 3 is 뭐 비즈니스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뭐가 FEMA에서 cover 돼 있고 안 돼 있는 거는 이 시간에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더 알고 더 이렇게 자세한 FEMA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때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고 있는데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이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요. Mark 4:40 Why are you so afraid? Have you still no faith?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마가복음 5:36을 읽었습니다. And Jesus said to the ruler of the synagogue, Do not fear, only believe. Do not fear.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가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마가복음 5:36 말씀 붙잡으면서 Do not fear, only believe.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있으신데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또 보험이 없으셔서 재난 보조금을 요청해야 될 때 지금 이제 텍사스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펀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커버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신청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의료 비용하고 음식 같은 거를 급하게 어시스턴트를 해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청 웹사이트는 설명드린 대로 disasterassistance.gov 여기 보시면 요 웹브라우저에 있는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스크린이 나옵니다. 이런 스크린이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될 건 집 코드, 사시는 집의 집 코드, 지금 데미지가 있으신 피해가 있으신 집의 집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severe winter storm으로 여기에 declare counties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재난 선포가 된 지역인지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셔서 다음 신청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apply online을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컴퓨터가 신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여기 글자를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무엇을 물어볼지, 앞으로 이 신청서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미스터인지 미시스인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함을 넣으시고 first name, middle initial,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넣으시고요. date of birth, 생년월일 넣으시고 여기 이메일 주소 한번 넣으시고 또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넣으시고요. next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damaged dwelling phone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해가 입은 그 집의 전화번호인데 만약에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시면 여기 넣으시면 되고 만약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면은 그냥 셀폰 번호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폰 번호 만약에 똑같은 번호면 다시 한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전화번호 또 같은 번호면은 current phone number 같은 전화번호 또 넣으셔도 되고 이 네 섹션에 모두 다 같은 전화번호를 넣으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별표 있는 건 꼭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세 번은 전화번호를 꼭 넣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ext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집 코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소 정확하게 주소 넣으시고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게
Do you own this home or do you rent it?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 집이 렌트이신지 홈이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신 집이시면 own을 넣으시면 되고 rent이시면 rent 넣으시면 되고요. 이 주소가 메일링 주소랑 동일하냐? 뭐 대부분 그런 경우니까 yes 넣으시면 되고요. 우편을 뭐 다른 주소로 넣는다 그러면 no 넣으시고 아마 다음번에 어떤 주소로 우편 받기 원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yes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카운티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나오거든요. 넣으신 주소에 카운티가 나오는데 여기 혹시나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방금 넣은 주소는 덴턴 카운티기 때문에 덴턴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개인정보를 물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지금 피해가 있는지도 앞으로 물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Severe Winter Storm이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넥스트 누르시고요. 네, 다시 한번 넥스트 누르시고요. 자, 이제 물어보는 게 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Was your home damaged? 만약 집이 피해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집에 뭐 천장이 무너졌거나 벽이 파이프가 터져서 뭐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 yes를 누르시면 되고 집에는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no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피해가 있는지 그러면 unknown 누르시면 됩니다. Not including vehicles, was any of your personal property damaged? 그러니까 이제 차는 포함하지 않고요. 차를 포함하지 않은 내 개인 소유 물건 중에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뭐 내 물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에 yes를 누르시면 되고 없으면 no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Did the disaster cause you to be without essential utilities for 5 days or more?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유틸리티가 5일 이상 없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유틸리티, 뭐 전기, 물 이런 게 포함되겠죠. 있었으면 5일 이상 만약에 끊겼었으면은 yes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만약에 차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어서 운전을 지금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지 물어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yes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차에 피해가 없으시면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Do you have any new or additional childcare costs because of disaster?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 childcare 코스트를 원래 내던 것보다 더 넣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데미지를 입어서 내가 일을 못 가서 아이들을 어디 맡겼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있으시면 yes를 누르시고 없으시면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Do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any type of mobility assistance? 휠체어나 워커, cane, hearing aid, service animal, personal care assistant 이런 거가 만약에 해당이 있으시면은 yes를 누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자기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물어보면 you indicated home or personal property was damaged. 집이나 내 개인 물건에 데미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셀렉션은 뭐냐면 I had minor damage but I'm able to live in my home.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집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I had damage to my home or personal property that requires a lot of repair. I may not be able to live in my home. 수리할 것이 많아서 집에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 클릭해야 되고요. I had damage to my home or personal property that requires major repairs. I'm not able to live in my home. 여기는 이제 위에 거는 minor repair였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은 수리를 할 게 많아서 집에 못 살게 됐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My home was completely destroyed. 집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럼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unknown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물어보는 거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Where are you currently living or staying? 그러면 지금 아직 그냥 집에 있다. 그러면 집이고 Family and friend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친구 집에 있다. 여기 누르시면 되고 호텔, 모텔, 그 다음에 이제 mass shelter, 쉘터에 있다.
교회에 있다, church or house of worship, and homeless 이렇게 이제 이 중에 선택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What type of home are you registering? 지금 집, 이 지금 피해가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콘도면 콘도, 하우스면 하우스, 대부분 다 뭐 하우스, 싱글 두플렉스 아니면은 other, townhome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Is your primary residence where you live more than 6 months out of the year? 지금 이 내가 사는 집에 1년에 6개월 이상 사는지, 뭐 타주에 뭐 몇 개월 살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경우 yes primary니까 yes primary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Are you currently able to get to your home? 만약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그러면 yes, I'm able to get to my home. 아니면은 만약에 집에 뭐 mandatory evacuation 피해가 있어서 만약에 다 피난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 아마 첫 번째에 해당되실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next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 클레임부터 신청을 하셔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험이 없으신 분들만 FEMA의 이 어시스턴트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홈오너 인슈런스, 집을 구입하신 분이 있는 보험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어느 보험회사인지 쓰도록 되어 있고요. Content Only Insurance, 지금 만약에 집이 렌트시고, 렌트인 경우에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로드가 커버를 할 거고요. 내 물건들을 이제 보호받는 렌털스 인슈런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어느 보험회사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이 없다 그러면 I have no insurance for my home or personal property, 여기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게 Have you incurred uninsured or underinsured expense direct result of disaster? 물어보는데 보험이 없이 커버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have medical expense that result of the disaster? 의료 비용 중에 커버가 안 된 게 있는지, yes면 yes, 이걸로 인해서 생긴 의료 비용이요. 네, 없으면 no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Do you have dental expenses? 치과 비용,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만약 커버가 안 된 게 있는지, funeral expense, 장례 비용 커버가 안 된 게 있는지, 네,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o you have any, 이제 급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우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물어보면 such as clothing, medication, gas, 의료, 옷,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가스, 음식,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emergency need, 뭐가 필요한지 여기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 약, 그 다음에 medical equipment or gas,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첫 번째 의료 용품이나 아니면 가스가 필요하게 되면 첫 번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emergency need for shelter, 그럼 두 번째 클릭하시면 되고, 쉘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낼 곳이 없어서 당장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보를 받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누가 사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름하고 여기 이제 add를 누르신 다음에 last name, first name, 그 다음에 middle initial,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 무엇인지, 누군지, 만약에 가족이다, 대부분 가족이겠죠. 그럼 friend, relative, 아이들까지 다 적어야 될 거예요. 8살이면 8살, 뭐 12살이면 12살,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한 명 한 명씩 add를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화면 파이낸셜 부분이고요. 만약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원을 주게 되면은 그냥 은행으로 자동이체로 받기 원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원하면 은행 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보면 이제 수입을 물어볼 거예요. 얼마를 지금 수입이 있으신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겠다는 내용을 여기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수입을 물어보는 거고요. Is your household income from a self-employment? 자영업을 하면서 혼자 버는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 취직이 되어 있는지, employ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yes가 될 거고요. Do you own a business or rental property that was affected by the disaster?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뭐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을 렌트 준 집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요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물어보는 거는 만약에 If you are found eligible for FEMA assistance, would you like to fund directly deposit into your bank account?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FEMA assistance 승인이 되면은 이 돈을 지원금을 은행에 자동이체로 바로 받기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charge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fee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기 원하시면 yes 누르시고 그럼 다음 화면으로 가면은 은행 정보를 넣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no면은 no로 하시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뭐 체크가 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yes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은행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을 넣게 되고요. 뭐 이렇게 넣고 은행 여기 체킹인지 세이빙인지 넣으시고 라우딩 넘버 책 밑에 보시면 왼쪽에 9개 숫자죠. 라우딩 넘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넣으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You are almost done with registration. 제가 더 이상 여기서부터 가지는 않을게요.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제 Next를 누르시면은 이제 Submit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Submit이 되고 FEMA의 이제 그 재난 지원금 신청서가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